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유야 현대위아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82,000원, 82,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20%요. 4년 3개월 됐어요, 정말. 그렇죠. 예, 저도 지금 매수가를 보고 차트를 쫙 보고 있는데 지금 월봉으로 좀 당겨야 그 정도 가격이 좀 나오네요. 자, 네, 일단 맞습니다. 82,000원. 오래 들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죠. 어제 좀 현대위아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지, 그리고 혹시 시청자님은 아마 좀 이제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나 싶어요. 추가 매수까지 해서 예, 가능한지. 예. 네, 그렇죠. 지금 가격에서도 혹시 만약에 괜찮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엑시트할 수 있는 전략 잡아볼 수 있는지 제 옆에 강시원 매니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기 현대위아를 지금 보니까 22년도, 21년도 이 정도에 21년도.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4년. 근데 이제 지금 마침 올해 33,000원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지금 주봉 차트인데 21년도, 22년도 말까지 고점을 찍고서 쭉 내려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점을 예. 찍고 올라오고 있는 지금 부분의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지금 시장의 상황이 뭐랄까 조선 방산 원전이 많이 끌어온 그런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반도체로 좀 갔다가 뭐 바이오 갔다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수급이 지금 이렇게 종목별 이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를 더 한번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아직 못 올라간 산업종, 업종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유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에 좀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관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랄까 시장에서 악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시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추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82,000원의 목표가는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리포트를 나온 거 보니까 목표가를 6만 원 설정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사도 한 2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리포트,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없습니다.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약간 하회할 거란 전망이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재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악재는 이미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기를 권장드리겠고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부분에 하시는 게 좋냐면 5만 원에서부터 48,000원까지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요 지금 이번 주에 올라온 시가 자리부터 5만 원 정도 사이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평단가를 그러면은 8만 원과 48,000원 한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한 6만 원대로 맞춰지겠죠. 20%의 비중에서 20% 채우시게 된다면 그러면 이 지금 리포트를 보게 되면 6만 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내 목표가 그러니까 내가 평단가가 한 6만 2, 3천 원에 맞춰진다고 해서 6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6만 2, 3천 원 내 목표가 내 평단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6만 원 올라오게 되면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추가 매수한 물량을 덜어내시고 비중을 다시 20%로 채우신 다음에 다시 가져가시면서 그 이상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하지 않으면 8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좀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20%가 좀 크긴 하지만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5만 원 이하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하셔서 평단가를 최소한 6만 5천 원 이하까지 맞춰주신다면 저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이던스상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으로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의 업종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평단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5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6만 5천 원까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까지 강시환 매니저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20%라서 조금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더 좋은 그렇죠, 전략이 맞습니다. 되겠죠? 한 번에 늘리는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위아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LX 세미콘요. LX 세미콘.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1만 1,000원에 40%입니다. 12만 1,000원에 40% 비중. 12만 네. 1,000원이면은 꽤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고 힘든 네. 시간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네. 꽤 많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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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근데 LX 세미콘이 이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요. 4월 초부터 지금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때가 46,000원대였는데 그래도 4월부터 오늘까지 보니까 64,400원 꽤나 올라온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좀 더 기다려 보면 좋을지 제가 박철순 대표 연결해서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상당히 지금 좀 낮은 수준의 주가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LX 세미콘이라는 회사 자체가 반도체 관련된 제품도 만들고 있지만 사실 OLED 쪽 DDI라는 제품의 주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웠던 이게 뭐냐면 애플도 고객사였는데 애플이 이제 제품을 받는 회사를 이원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다가 한쪽에 뺏기다 보니까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졌던 부분, 이 부분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좀 주력 사업의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실적적으로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좀 빠졌었는데 지금 상태에선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OLED D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사업이었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DDI 사업이 일단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회사가 이제 방열기판 쪽으로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예전에는 사실 주력 사업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후발주자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방열기판 쪽을 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열기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ESS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제품의 열을 밖으로 방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어떤 이런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주력 사업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도 지금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가는 좀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상태라면 당연히 홀딩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주가 상단 부분 8만 원대 부분에 좀 강력한 또 매물 저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작년에도 거의 뚫었다면 금방 다시 밀려 내려오는 굉장히 두꺼운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만 원 선에서 저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잠시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다른 종목들 그 당시에 좀 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하지 않고 일단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끝까지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신 12만 원까지 가려면 사실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주가랑이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등락을 보이면서 가기 때문에 올랐다가 저항받고 내려올 때는 잠깐이라도 일단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했다가 다시 이 종목이 다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그때 다시 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번 좀 사고 파는 전략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8만 원까지는 일단은 좀 물음 좀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저항만 보시면서 교체 매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방열기판 뭐 2차전지 뭐 ESS 이쪽 다 뭐 좋긴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 중에 장비 쪽이 아무래도 지금 실적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좀 공부를 하셔서 교체 매매를 한 번씩 아니면 병행 투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체 매매와 병행 투자에 대한 코멘트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사주팔자 보러 와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궁금하신 분들 먼저 세 가지 채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2-2000-4989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그다음에
매일경제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셔서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까지 함께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유튜브 채팅창에 천사의 유용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천사의 유용님이 저희 또 애청자이신데요. 자, 보겠습니다. 올릭스네요. 일단은 매수가가 42,000원, 비중은 10%. 강시현 매니저님, 저 여기 물린 지 한참 됐어요. 홀딩하면 수익 낼 수 있겠죠? 저번에 실리콘투 상담받고 큰 수익 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올릭스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올릭스 매수가가 42,000원이시네요. 천사의 유용님. 42,000원이면은 이게, 얼마 전 42,000원인지 아니면은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신 42,000원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은 합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올릭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기대하시는 그림이 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전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5월 말 6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20%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10%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증시의 갭 차이가 있는데 한 10% 차이가 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쵸. 근데 보통 함께 움직일 때 한 3, 4% 정도의 갭 차이가 났던 부분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 10%가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지주사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던 코스피 종목들에서 코스닥이 이제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코스닥을 올려야 되는데 코스닥의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이 몰려있는 업종이 바이오 업종과 2차전지 업종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바이오 업종이 좀 많이 올라갔고 오늘은 2차전지 업종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좀 플러스권에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이제 키높이를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올릭스 역시 바이오 쪽에 좀 포함되어 있고 하반기에 임상 계획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서 뭐 황변선성 2A 1B, 1A 임상 결과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 1A 결과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탈모 1B상에 대한 그 탈모 치료제에 대한 로레알에 추정되고 있는 그런 결과 발표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올리스가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저점 한 2만 원에서부터 한 6만 5천 원까지 올라온 부분에서 한 4만 2천 원, 4만 원 정도라면 절반 정도의 상승 부분을 되돌림 시켰다. 보통 이렇게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 상승 부분을 되돌림 시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거의 기술적에서 거의 많은 확률에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러한 구간에서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2차전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중에 포함된 종목이 올릭스다. 그리고 최근에 올릭스에서 한 가지 행보를 보였는데 미국 변호사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M&A라든지 기술 그러니까 미국의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로레알과 갖고 있는 그런 계약 부분 아니면 로레알 말고도 존슨앤존슨과 갖고 있는 그 탈모 치료에 대한 그런 계약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임상에 대한 계약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해서 이미 전략적으로 지금 한 행보씩 한 발씩 스텝 바이 스텝 행보를 밟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2차전지 바이오 종목들에서 많이 올라갔던 게 지금 ADC 쪽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훈풍이 이제 다른 쪽으로 퍼져가면서 비만 치료제의 부분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쵸. 탈모 치료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42,000원은 금방 올 수 있고 그쵸. 그 부분에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올릭스를 한 55,000원까지 최근에 보였던 고점 55,000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굳건히 홀딩 하신다고 한다면 52,000원까지 목표가 55,000원까지 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5,000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강시현 매니저가 저희 월화수목에서 용호상박에서 지금 리가켄바이오로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면서 1위를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신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를 쭉 이번 하반기에는 지금 엄청 좋게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릭스도 충분히 시세가 빨리 올 만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철순 대표와 함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다날이 들어왔네요. 다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209님께서 매수가 9,100원. 근데 비중이 많으시네요. 60%입니다. 딱 코멘트를 올려주셨습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격으로 좀 움직이는 것도 다날이기 때문에 벌써 손절을 논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철수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 다나를 매기경제에서 지난달 말에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조정 나오고 이제 뭐 7월달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가능성에 베팅을 했던 거고 오늘도 사실 그래서 지금 다날이 조금 밀리고 있길래 오히려 좀 더 지금 수급이 붙고 있는 KG 이니시스를 오히려 갖고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사실 다나를 제가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지난달에 소개를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자회사가 지금 페이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 세계 우리가 이름만 들어가는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페이코인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상용화를 가장 먼저 한 기업이 다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아니면은 어떤 협력사들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가장 조금 실적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날이 최근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역시나 이 주가가 7월달 들어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로 조금 밀리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지금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도 지금 약간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반등이 바로 나올 것이냐 이것도 사실 지금은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팔아야 되는 선과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목표 지점은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타 종목 대비했을 때 다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보다는 변동성은 좀 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좀 밀려서 만약에 8,000원대가 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현금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60%나 비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안 줄여 놓으시면은 절대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8,000원 정도 선이 무너지면은 전량 현금화 하시고요. 제일 좋은 점은 제일 좋은 상황은 거기서 현금화를 시키신 다음에 더 조정을 받아서 한 6,000원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조정 나오시면 반드시 현금화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6,000원대 바로 밑에 가장 지금 안정적인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실제적으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가장 지지선으로서의 신뢰도가 있는 지점이 바로 6,000원, 5,500원 요 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선 나오고 반등 나온다면 그때 재매수해서 다시 최고가까지 가면 충분히 손절하셨어도 그 손실폭을 메꿀 수 있는 그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냉정하게 파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단히 마음을 안 먹으시면 60% 비중 절대 못 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요. 다만 바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 나온다면 일단 저라면 일단 10,000원대에다가 일단 절반 이상은 좀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너무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손실 커지시면 추매를 해도 이 평단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절반 정도는 10,000원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줄여놓으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좀 더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시고 좀 더 끌고 가면서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10,0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박철순 대표가 잘 해주거든요. 이런 거 위에 상단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고 하단은 어느 정도로 봐서 이 하단 지점에서 우리가 반등하는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지 또 박철순 대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8209님 다날 또 좋은 전략 가지고 또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YG 플러스요. YG 플러스요. 매수가와 비중 함께 들어볼까요? 매수가는 9,700원에 비중은 30%예요. 매수가 6,700원. 그다음 비중 30%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매수는 엄청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익권에 있으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지만 일단 오늘 YG 플러스가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죠. 6,700원이 아니라 9,700원이에요. 9,700원이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어제 들어갔걸랑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저기 해갖고 52주 넘어갔고, 네. 이제 돌파해갖고 올라갈까 한 12,000원까지 올라갈까 해갖고 샀는데 예. 그냥 오늘 쭉 맞아갖고 맞아요. 밀린데서 네, 근데 최근에 YG 플러스 좋다,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제 매수하신 포인트에서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강수현 매니저와 함께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일단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 볼까요? 어제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YG 플러스가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블랙핑크 이번에 그 글로벌 투어를 시작한 그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근데 블랙핑크가 이번에 뛰어라는 곡을 이제 이번에 갖고 나왔는데 그렇게 큰 호응 기대만큼 좀 못한다 이러한 느낌의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강시현 매니저님의 생각 아니신가요? 그런가요? 예. 제가 오늘도 계속 듣고 왔는데 예. 뛰어라는 종목 그 뛰어라는 노래가 조금 약간 그 전보다 좀 파워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투어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 가고 있고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얼굴을 공개하면서 계속 글로벌 그런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다렸던 블랙핑크가 글로벌 투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분기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으로 많이 올라왔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12,000원, 그렇죠. 20% 정도만 더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건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비중을 이제 들어왔는데 비중이 또 너무 세요. 30%가 너무 좀 강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종목은 한 11선 부근이 9,000원 정도 가격이 있거든요. 요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 2차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종목에 올인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9,000원 정도 부근에서 한 15% 그리고 8,500원 정도 부근에서 15% 해갖고 비중 30%를 그렇게 분할 매수하고 60%를 채웁니다. 그리고서는 손절가를 8,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8,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대한 기대감, 호시적 기대감과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베이비몬스터라든지 블랙핑크가 지금 해외 툰방 해외 글로벌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해외 투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엔터에서 빠져나가는 분위기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 어제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20만 주와 30만 주가 있었습니다. 이건 외국인이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받아줬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기관이 받아주지 못하면서 조금 더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종목들을 말씀드렸을 때 사모펀드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면서 사모펀드들이 모아가는 종목들은 뭔가 한 방에 시세가 더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동 종목도 지금 사모펀드가 꾸준하게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모펀드의 그런 수급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동 종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000원에 한 번, 8,500원에 한 번 이렇게 분할 매수해갖고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꼭 8,500원 정도나 9,000원 초반으로 맞춰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YG 플러스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담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인폴바인이요. 인포바인 매수가 네.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53,000원에 30%요. 53,000원에 30%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고 인포바인 53,000원이면 그저께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자사주 이슈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포바인 제가 알기로 자사주 5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쪽으로 아주 매매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바인 혹시 어느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좀 투자가 좀 중장기 스타일이어가지고. 중장기인데 인포바인을 예. 네. 그래서 그런데요? 앞으로 향후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해서. 네? 앞으로 이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앞으로의 해서. 전망. 네네네. 쉽게 표현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 네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박철순 대표 있는데요. 자, 대표님. 네. 그제 매수하셔서 벌써 이렇게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지금 자사주 비중이 많아서 오늘도 쭉쭉 올라갔는데 이거 다음 주도 어떻게 보세요, 좀? 와, 이게 굉장히 진짜 잘 잡으신 게 이 자사주 이슈가 나온 다음에 사실 이게 지금 대장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에서 지금 자사주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인포바인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51%가 넘는 회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부각이 됐던 거고 그날 딱 튈 때 이제 잡으셨기 때문에 뭐 이보다 더 잘 매수하실 수는 없는 너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날 어떻게 보면은 윗꼬리도 지금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거를 팔지에 대한 부분만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테마가 최근에 굉장히 빨리 돌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이슈로 올랐지 그리고 최근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과매수가 아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빠지면은 또 상승폭을 급하게 좀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거래일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지금 비중이 30%시니까 10%씩은 조금씩 매도를 하실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향이 지금 조금 중장기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인포바인보다는 오히려 유통주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가 여기도 자사주가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유통주 내에서도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사주와 관련된 건데 그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자사주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아도 네. 이마트가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경쟁사도 이번에 이제 폐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사주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한 소각에 대한 정책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걸 찾으신다면 저는 이마트 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옮기시는 전략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포바인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7만 원대부터는 좀 분할 매도로 일단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6만 원대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6만 원대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투매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봐도. 그래서 6만 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조금 미련 없이 그래도 큰 수익이니까요. 일단 다 전액 현금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포바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도 추가적으로 박철준 대표님 질문 하나 해보자면은 네. 저도 지금 인포바인을 보고 시총을 봤거든요. 근데 네. 시총이 1,700억 원대밖에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총이 크기가 큰 건 아니잖아요. 네. 작은데 작은 거랑 자사주 소각과는 좀 무관한가요? 일단은 자사주 소각 자체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수정이 이거 될 수밖에 소각이 없습니다. 의무화되는 것도 좀 여러 네. 가지 얘기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가야죠. 그 기준점이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면 그냥 자사주를 다 소각하라고 그럼 해버리면은 회사 자산이 또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럴 수가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총이 낮고 유무를 떠나서 지금은 이 기대감으로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는 나중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수급으로 밀어 올린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슈 테마주기 때문에 네. 요거는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수익을 빨리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와 수급으로 풀어가는 쪽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강시환 매니저님. 문자가 북국증권이 들어왔습니다. 자, 630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일단 매수 잘하셨어요. 43,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4%입니다. 자, 일단은 6308님 수익 보고 계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타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래도 북국증권은 앞에 제가 인포바인에 대해서 시총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 북국증권하고 엮어서 보면은 북국증권은 뭐 사실 시총이 큰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증권사라는 거 그죠. 이런 메리트가 있어서 앞서 이야기한 게 좀 질문 쪽으로 가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온 거죠. 정부 정책으로 해서 테마성으로 올라온 거고 이것도 자사주 소각 이런 이슈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매수가가 너무 좋아요. 43,300원이면 네. 너무 잘 잡았고 시세 초입에 잡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43,300원부터 이게 7만 7천 원까지 올라갔으면 한 3만 원 정도 올라온 거죠. 3만 5천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절반 정도 떨어진다고 봤을 때 한 15,000원 정도 빼게 되면은 한 6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6만 2천 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잘 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랄까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이 종목은 무슨 수급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테마로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올라오기 전까지 북국증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제가 뭐 증권주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좀 약간 소외돼 있고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이슈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뭐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테마가 꺼지기 전까지는 좀 한 번 더 칠 수는 있는데 올라오게 되면 7만 5천 원 정도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정말 감사한 마로 저 같으면 다 던지겠습니다. 다 던지겠고 그리고 지금 6만 2천 원 정도 잡아들었는데 좀 약간 러프하게 제가 만약에 조금 더 보고 싶다. 저는 좀 더 견뎌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6만 원입니다. 6만 원. 6만 원 정도까지 이절 라인 정해드릴 테니까 6만 원 이탈 때는 전량 다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국증권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포바인 부국증권 이번 한 주에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 핫했던 종목들 저희가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종합을 해보면은 현재 이게 뭐 자사주 소각이 되는 호재도 있겠지만 수급으로 움직이는 것, 이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000-4989 전화 주시면 좋고요.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채팅 참여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한미반도체입니다. 332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97,200원. 와, 근데 비중이 100%. 네. 100%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좋은 기업, 정말 좋은 기업이죠. 근데 현재 좋은 주식으로 봤을 때 어떤 평가를 좀 내리고 계세요? 일단은 비중만 빼고 보면 좋습니다. 네. 비중만 빼고 보면은 사실 저는 한미반도체도 지금 충분히 신규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물론 지금 하나그룹 내에서 이제 후발주자로 TC본도 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고요. 사실 TC본도 쪽에서는 선도기업이었고 아시다시피 뭐 엔비디아도 지금 잘 가고 있고 AI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HBM 관련된 수요도 견조하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좀 잘 벌고 있고 거기에 TC본들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수익이 같이 늘고 있는 아주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 4월 때까지 조정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눌림목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M4가 이제 출시가 이제 뭐 천천히 될 텐데 이 TC본도 4도 있습니다. 이래가 양산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있어야 HBM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개발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양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 뺏기는 느낌 때문에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TC본드 4로 좀 더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단기 자금이라면 당연히 뭐 11만 원대에서 저항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는 좀 여유 자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3만 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저항대는 11만 원, 13만 원, 그 다음에 한 15만 원 정도 선, 이 정도가 이제 세 번의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뭐 저항 나오면 잠시 다른 걸로 갔다 오시는 전략도 될 수 있고요. 뭐 아주 장기로 나는 편안하게 좀 투자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뭐 15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봐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낮은 확률로 업황에 대한 문제나 개별 악재로 인해서 만약에 8만 원대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좀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야기 들어봤고 저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자면은 불과 진짜 어제 장 흐름까지만 해도 들었던 생각이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뭔가 그래도 대형주들만 반도체가 가니까 소비자까지 좀 이게 안 내려와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TC본드라는 모멘텀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됐다 보니까 이걸로 더 못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룹도 더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뭔가 좀 더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와 지금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를 들고 가느냐 아니면 소부장을 사느냐. 그렇죠. 다 사시면 됩니다. 네. 일단 대형주 자체가 안정성을 갖고 있죠. 아무리 뭐 변동성이 있다고 해도 소부장 대비했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포트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업황은 좋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단기는 저는 물론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좀 더 들고 가고 뭐 삼성전자를 좀 깔아놓는 정도 비중을 확보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실적이 나오는 선도 기업들 위주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도 뭐 PSK홀딩스라든지 뭐 SK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리노공업 이런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저평가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결국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깔아놓으시면 또 이게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두 대형주와 그다음에 소부장도 함께 병행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 에버다임. 한숨 쉬시면서 현대 에버다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0,000원. 10,000원. 비중은요?
비중은 15%까지 안 돼요. 15%요. 알겠습니다. 재건이라고 해서 산 건데 재건은 무슨 재건이요? 아마 지금 네, 옆에 재건이요. TV 틀으셨나요? 혹시 음량만 좀 줄여주시거나 음소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를 줄여줘야죠. 예. 자, 그러면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매수가는 이제 10,000원, 15%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일단은 이 재건, 건설 이 모멘텀이 뭔가 돌아오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강수현 네, 매니저, 그렇습니다. 강수현 매니저님. 지금 우리가 지금 뭐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초에 예. 좀 올라왔던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도 올라왔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그런 쪽에서 멀어져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대한 그런 전쟁이 나다가 좀 약간 휴전하는 분위기에서도 약간 재건주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건설주와 재건주가 살짝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대감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지금 뭐랄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또 한 번 말장난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을 기억해서 푸틴과 러시아 측과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또 얘기들이 또 SNS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휴전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끔 만들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0,000원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8,000원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한 20%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를 추가 매수한다. 그래서 평단가 낮춘다. 제가 보통은 웬만하면은 추가 매수해갖고 평단가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건주 중에서 현대 에버다임은 그만큼 또 그 중에서도 좀 느립니다. 네. 느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해갖고 평단가를 낮추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겠다.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순환매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더 이상 더 위로 올라가기 그렇게 되려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되고 반도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해서 지금 그쪽이 시장 대비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서 이 현대해버다임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겠고 만약에 현대해버다임이 좀 내려와서 7,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그런 쪽으로 지금 앞으로 핫한 앞으로 연말에 좋아질 그런 종목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까지 이야기 도와드렸습니다. 강수현 매니저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아주 짧게 무료 방송 안내 언제 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증시 일정 방송 그리고 주말 이슈를 정리한 방송 네. 해드리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